안녕하십니까. 미다스에서 줄기세포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백화진 박사입니다. 교수님, 요즘 코비드19 일명 우한 코로나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외피를 가진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입니다.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외피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의 세포막 또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다른데요. 골지체막에서 유래한 인지질 이중층을 외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NA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핵 속에 있는 DNA가 담고 있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생물학 조금만 배우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DNA가 담을 수도 있고 RNA가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 DNA가 단일가닥 DNA가 담을 수도 있고 이중가닥 DNA가 담을 수도 있고 이중가닥 R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 중에 단일가닥 R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일가닥 중에도 플러스 ssRNA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플러스는 뭐냐고 하면 그 자체가 유전 정보로서 바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걸 mRNA라고 표현하는데 mRNA와 동일한 수를 가지고 있어서 리보솜이 결합해서 바로 단백질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 플러스. 그렇지 않고 플러스 RNA의 주용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마이너스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피를 가진 플러스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세포를 감염시키나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상,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피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 그걸 스파이크처럼 돌출될 때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제 스파이크의 S를 따서 S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데 S 단백질이 숙주세포의 표면에 있는 막단백질 중에 ACE2라는 막단백질과 결합하면서 감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세포는 당연히 ACE2라는 막단백질을 가진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ACE2를 가진 막단백질 ACE2를 가진 세포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ACE2를 가진 단백질들이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폐를 구성하고 있는 상피세포들 있죠. 상피세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혈관의 가장 안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이 ACE2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과 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ACE2를 가진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속에서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 정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감염된 세포가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그걸 캐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지해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면역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하게 되고, 그 사이토카인들이 지나치게 분비될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폭풍의 결과 폐 부종이라든지 그 폐의 기능, 그러니까 호흡 곤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면역세포 자체는 ACE2라는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T셀, B셀 또는 성숙시키는 기관인 골수라든지 그 다음 흉선, 그리고 성숙한 B세포, T세포가 머물게 되는 림프절이나 그 다음 질환은 안전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그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ADSC는 우한 코로나 폐렴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나요? ADSC는 일종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중간엽 줄기세포들은 이때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지나친 면역이죠. 사이토카인 폭풍이 지나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ADSC의 면역 조절 기능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S-C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문은 이제까지 한 2편 정도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발표된 논문은 ACE2-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결과인데요. 이건 중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ACE2-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나타나지만 정확히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ADS-C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ACE2-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ACE2-라는 게 뭐냐? ACE2를 발현하지 않는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ACE2라는 막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런데 ACE2- 중간엽 줄기세포는 그 막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안전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ACE2 중간엽 줄기세포를 7명의 이미 그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그런 환자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한테 주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수가 대부분이 호전되었다. 정상이 호전되었다.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환자한테 ACE2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 1월 30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증상이 나타났는데 1월 31일에 ACE2 중간엽 줄기세포를 정맥 주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은 2월 2일까지 아주 폐렴 증상이 아주 극심해졌죠. 그건 여러분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폐 쪽이 하얗게 보인다면 폐렴 증상이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2월 9일 정도가 되면 하얗게 된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새카맣게 바뀌죠. 그러면 폐렴 증상이 완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ACE2- 중간엽 줄기세포가 우한 코로나에 의한 폐렴 증상을 완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것은 이제 ADS-C, 즉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코로나 환자한테 정맥 주사한 결과입니다. 이미 13명의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자가호흡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 즉 산소호흡기를 낀 환자죠. 그 환자들 13명을 대상으로 ADS-C를 정맥으로 주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ADS-C를 2번 주사하고 어떤 사람은 3번까지 주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보면 이 초록색 닷이 정상이 호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빨간색 닷은 정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다, 스테이블, 안정화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명의 환자 중에 11명이 호전되고 안정화되고 일부는 퇴원을 하게 됐죠. 이 까만색 다이아몬드는 퇴원했다라는 사람입니다. 2명이 이미 퇴원을 했죠. 그런데 부담스럽게 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까맣게 완전히 칠해진 사람은 사망했다라는 건데 13명의 환자 중에 최고령자 70대 이상의 환자 2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은 이 ADS-C와 무관하게 한 분은 곰팡이에 감염됐고 한 분은 gastrointestinal bleeding, 장출혈이 발생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2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ADS-C를 주사 맞았고 나서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그 논문 결과를 살펴보면 ADS-C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중에 폐렴 증상으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주사를 하면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ADS-C에 대한 연구가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이제 지금 발표된 논문의 결과만으로도 ADS-C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